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시기 직전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온 얘기인데요. 최숙자님이 저는 요즘 백남정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맘때만 나오는 아사기배를 사 먹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먹어보라고 했더니 맛있다고 배가 물도 많으면서 아삭하다고들 하네요. 덕분에 아는 척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저는 아사기 고추는 얼마 전에 먹어봤지만 아사기 배는 저도 까먹고 있었네요. 네, 아마 다양한 품종의 요맘때만 나오는 햇배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저도 요즘 햇배 나왔거든요. 오늘 이제 중학생들이랑 같이 햇사과 햇배 먹어보면서 이제 다양한 품종 이야기, 기후 이야기, 위기 이야기 뭐 이런 것 좀 했는데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고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그 배도 껍질째 먹을 수 있다. 햇배는 그렇거든요. 아하. 이제 저장하는 그 신고배는 말고 껍질이 두꺼워지고 네, 그러면 맞아요. 햇배는 얇으니까 네. 그냥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껍질째 먹게 했는데 먹는 네. 거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네. 그래요. 선생님 지난주에 급식 관련된 세미나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행사였을까요? 경기도가 그 주최한 행사였는데요. 네. 친환경 급식을 넘어 기후 급식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주 3일, 4일 경기도에서 열렸는데요. 제목은 2025년 기후급식 컨퍼런스 인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페스타 축제처럼 열리고 올해는 이제 컨퍼런스로. 네, 컨퍼런스로 열리고 학술 대회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경연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그 축제, 한 번은 페스타로, 이제 네, 한 번은 학술 대회로. 네, 학술 대회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학술 대회였고 거기에서 이제 기후급식 이야기 다양하게 했습니다. 기후급식이요. 네. 일단 기후급식에서 강조되는 게 뭔지, 뭘 기후급식이라고 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99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기후급식의 의미. 기후급식이란 우리가 처음에 급식 운동을 할 때 저는 이제 늘 건강 먹거리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영양사도 아직은 아니고 공부는 하고 있지만 먹거리 운동가, 사회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교 급식이 생긴 그 배경을 보면 단순히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는 그 식량 자급률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그 판로를 개척하고 또는 이제 단순히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고민들이 같이 모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급식 그러면 한 끼를 먹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급식이 담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농업에 대한 뭐 가치도 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것을 제공하자라는 게 그동안의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급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지구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민에서 기후급식을 하자고 하는데 네. 그러면 기후급식은 뭘 기후급식이라고 할까요? 제철 음식? 네, 제철 음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친환경 농산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의 잔반 처리를 어떻게 할 쓰레기 건지, 줄이는 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로컬 푸드 먹기, 네, 가까운 데서 그것도, 생산한 농산물 먹기 이것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러면 그 채식은 아니죠. 기후급식이라고 했을 때. 채식도 들어가요. 채식도 들어가나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면 단순히 우리가 그 음. 동물성 음식을 좀 줄이는 것들도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그 영국 쪽에서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런 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음식을 쿨푸드라고 부르고요. 쿨푸드. 네, 쿨푸드에 대해서 인증 마크를 주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채식을 주면 안 좋아하거나 안 먹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현상인 거고요. 네. 아이들이 왜 채식을 왜 채식 급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먹자고 하면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나오는 고기가 오늘은 안 나왔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오늘은 맛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전환도 필요하지만 네. 그 전환과 함께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식도 식생활 교육이다 교육도 같이 되어줘야 하면서. 되는 거죠. 바닷빛 하늘님이 오늘의 기후 오랫동안 못 들어왔네요. 매일 듣고는 있는데요. 오늘도 식생활과 기후에 관한 이야기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급식의 새로운 길을 묻다. 이걸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정책 관계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서 기후급식 정책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기후위기 시대 공공급식의 새로운 길을 묻다. 그런 기후급식 컨퍼런스였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보다 더 정리를 잘해주셨는데요. 바닷빛 하늘님 찾아보셨군요. 관계자는 아니시죠? 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학교 급식을 기후급식으로 하자 했을 때, 이 학교 급식을 기후 급식으로 하자 했을 때 말씀하셨던 그 기후 급식의 특징들을 학교 급식에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미 친환경 급식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농업적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농업과 함께 로컬푸드 말씀하신 로컬푸드는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하신 채식 급식과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더 포함이 되고 거기에 이제 교육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오늘의 기후에서 2023년도인가 4년도인가 언제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급식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네. 뷔페처럼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혀 손을 안 댄 음식들. 네. 그런 걸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연구를 할 때 그거를 활용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얘기도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안 먹었다 해도 차려졌던 음식인데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차려진 것도 있지만 아예 차려지지도 않았던 음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상태로. 학교 급식은 특성상 네. 일단 준비된 모든 것들은 외부로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뭐 급식 남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 아이들이 급식을 남기지 않아도 준비되어 있는 다른 것들 전혀 손대지 않은 것들도 다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식 쓰레기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전혀 그 손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비식이라고 이제 저희가 예비식이라고 좀 용어를 얘기한다고요? 쓰면은 그 예비식 같은 경우는 나눌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예비식에 대한 고민을 각 그 시들이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많은 시들이 경기도가 특별히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고양의 그 오금초 사례를 들었어요. 네. 근데 고양시에 있는 오금초에서는 오금 네, 초등학교, 초등학교 영양 선생님이 그동안 해왔던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인근 복지관에 그 남은 예비식을 보내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그거를 작은 도시락으로 소분을 해서 네. 그 식사가 어려운 가정에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이 예비식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네.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시 급식지원센터에서 이제 학교
몇 학교를 섭외를 해가지고요. 그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다가 거기 각 학교에 음식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식재료를. 네. 그 업체들이 이제 그 끝나고 나서 급식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또 학교를 돌면서 그 예비식을 좀 갖고 와서 네. 복지관에다가 인근의 복지관에 갖다 드리면 거기서도 똑같이 그거를 다 소분해서 가정에 나눠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하고 또 안양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같이 해서 그 동네에 몇 군데에 공유 냉장고라고 공유 있거든요. 냉장고. 네, 네. 네. 그래서 공유 냉장고 안에다가도 음식을 갖다 두고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음식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면 네. 이제는 좀 완화해서 예비식 정도는 나눌 수 있게 법적인 완화 조치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아, 법적으로 그럼 완화가 됐나요, 지금? 네, 지금 아. 이제 각 네, 시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곳들이 네, 있고 네. 이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이미 법적으로는 완화시킨 거죠. 고양시 이런 네, 데는요? 고양시나 안양 같은 경우 제가 사는 부천시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뭐 위생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남은 것들을 어떻게 그 수요처로 운반할 것이냐. 네. 배달의 문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갖고 갔을 때 그거를 일일이 다 소분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보내야 되는데 네, 그 네. 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부천시는 아직 지금 그 사업을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아침에 만든 음식은 웬만하면 상하지 않죠. 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또 관리를 잘 하고 이러니까. 네. 네. 학교에서 관리가 잘 돼 있는 걸 음. 누가 운송하고 다시 그렇죠. 누가 맞아요, 소분하는가 맞아요. 여기를 정확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생각보다 그런 관리보다는 네. 사람들을 봉사자 모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업체들도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 그렇죠.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마련하고 돈하고 사람인 거예요, 결국. 네. 지금 한종혜 님이 백남정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오이 사러 동네 마트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묵무침을 해야 되는데 그러시는데 이거 8시 지나서 마트 가시는 거 아닌가요, 한종혜 님? 그래요. 저희 오늘 기후미식회 슬기로운 식생활의 안내자 백남정 선생님이 학교 급식에 대한 얘기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집에 아이가 학교 급식을 먹지 않는 집들도 많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하루 중에 가장 제대로 챙겨 먹는 게 학교 급식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가 한번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공구 이사님이 정말 목소리가 너무 하고 하트를 막 보내주셨는데 제 목소리일까요? 백남정 선생님 목소리일까요? 네, 7시 4분에 온 문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궁금하신 점 문자 보내주시면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 듣고 4부에서 뵙죠.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 백남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3부에서 예비식 아이들 손도 안 대고 그냥 네. 주방에서 네. 만들기만 한 음식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 지역 센터 같은 데서 소분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공유 냉장고에 넣거나 네.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한종혜 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근처 주민에게 판매하면 어떨까요? 점심시간 끝나고 난 후에 바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집집마다 반찬으로 활용하게요. 근데 저도 집에서 반찬하기 힘들거나 귀찮은 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이거 판매하면 저도 팔릴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게 아주 쉽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지만 네. 판매는 금지되어 금지돼 있고요. 있어요. 네, 폐기를 이제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그 나눔 정도. 나눔 네. 정도. 그러면 공짜로 먹을 수 있게 식당을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식당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자원이 필요한 거라 그게 뭐 물적 쉽지가 자원이든 않다. 인적 자원이든지 간에 아.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학교에 식당을 크게 지어놓고 아이들 급식하고 급식 끝난 그 다음 1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 와서 먹을 수 있게 하면 어른들 진짜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여기 밀라노 3580님이 한국에도 유명한 명품 BV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급식 셰프 보조한 사람에게 직접 들었는데 남은 음식은 외부 반출 절대 금지라서 손도 안 댄 걸 큰 틀 한 판 그대로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음식 쓰레기를 만드는구나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네. 한국은 정말 잘하고 있네요. 그러셨는데 아직 우리도 뭐 전국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시범적으로. 경기도가 특별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예, 많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학교 급식 남은 반찬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얼마나 좋은 재료로 잘 만들었겠어요, 그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도 하고 또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3부에서 드린 퀴즈 정답부터 맞춰봐야겠죠. 오늘 급식 관련 용어였는데요. 로컬 푸드와 제철 음식을 활용한 저탄소 식단입니다. 탄소를 적게 만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하는 급식인데요. 아이들의 건강권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이 급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기후급식, 2번 무상급식. 선생님 몇 번인가요? 네, 정답은 1번 기후급식입니다. 네, 기후급식. 그런데 여기 딱 한 분이 무상급식이라고 보내주셔서 이분께 정말 두 분이네요. 네, 이 두 분께 정말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기후급식입니다. 네. 혹시 우리가 지금 뭐 기후 위기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기후 위기가 결국은 이제 온실가스 때문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먹거리 때문에 배출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비율. 비율 네, 38%. 네. 그래서 그냥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거의 뭐 한 30% 오, 내외로 비슷하게 보통 맞췄다. 네. 보고 있습니다. 30% 많게는 내외.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장 먹는 것 중에서 이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급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기후급식은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급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동거리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로컬 푸드를 사용하고 또 그 지역에서 난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면 식량 자급률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서 다 그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기후급식입니다. 네, 기후급식. 그 기후급식 자체가 또 아이들에게는 교육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밥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실천이 되려면은 계속 강조하셨던 친환경 농업하고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네.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이 아직 도입은 안 했죠. 도입하려고 했던 건데 급식 식재료 경쟁 입찰제. 이게 저희 오늘의 기후에 나오는 친환경 농민분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약간 방향이 다른데요. 경기도는 굉장히 기후 위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해서 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이 바뀌면서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큰 정책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하면 제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급식 내용 중에 하나가 친환경 급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굳이 친환경을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다 돈을 더 많이 쓰냐. 내야 되지? 아예 그 저가 입찰제로 하면 어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낀 예산 다른 데 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싼 거 우리가 그 살림을 하는 주부라면 식비 싼 거 아껴가지고 다른 데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일단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추진하려고 하다가 유보됐습니다. 워낙 네.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했기 아하. 때문에.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고요. 보통 저가 입찰제로 하면은 가장 그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기업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직영도 하지 않고, 직영하는 것도 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가로 계속 가다 보면 그냥 기업이 들어와서 봉지 찢어가지고 샐러드도 그냥 소스 뿌려서 내놓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앞으로 급식을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가 언제부턴가 전부 다 그렇게 기업들이 됐죠. 들어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반조리품으로 그냥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아마 나중에 그 홍한나 예. 처장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그 채식급식에 대한 선택권의 문제가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상시적으로 아이들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채식에 대한 그 음식을 만들어서 놓고 선택해서 먹기로 해라. 이게 선택급식. 선택급식인데 경기도에서 선택급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죠. 네. 근데 종교적인 이유로 선택급식 해야 되는 맞아요. 아이들 있을 수 네, 있고요. 신념 때문에. 예. 근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던 채식이 거예요. 아닌가요? 채식급식은 전혀 상관도 없고 그럼 뭘 선택하는 거죠? 비냉이냐 물냉이냐 아. 쉽게 얘기하면. 아하. 그러니까 조리사 선생님들은 비냉과 물냉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딱 그냥 생각하기에 가짓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예비식 많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폐기되는 네. 음식이 또 많아질 많아지고. 거다. 두 번째로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이 제일 건강한 음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네, 예전에는 네. 가정식이었는데요. 이제 집에서도 자꾸 어머니들도 다 바빠요. 간편식을 요즘. 네. 먹게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전화로 그냥 밖에서 배달시키고. 배달시켜주는 네.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집밥 같은 학교 급식이 너무 중요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정책을 편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럼 편식을 조장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가지수를 많이 만든다는 게 네네, 여러 결국. 가지.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기 영합 정책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신념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급식과 상관이 없네요. 전혀 건강의 상관없고 문제로. 오히려 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급식은 교육이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채식급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다. 아이들에게는 큰 사회를 읽는 눈 또는 자기가 세상을 책임지는 의식을 갖게 되는 교육인 거죠. 네. 여기서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갈까요? 한종혜 님이 아까 백남정 선생님 때문에 오이 사러 못 가고 있다 하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이 안 넣고 묵무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퇴근해서 밥상을 차려야 해서요. 오이보다 백남정 선생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네요. 오. 4064님은 오늘의 기후 밴드도 가입하셨다고요? 오늘 처음 방송 듣고 퀴즈 문자도 보냈는데 아내의 권유로 오늘의 기후 처음 청취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니까 좋네요. 아내분께 박수를 보내며 그래요. 리타 클리지의 We Are All Alone 듣고 백남정 선생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그 기후급식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까 하늘빛, 바다빛 하늘님이었죠. 자세하게 그 컨퍼런스에 대해서 문자를 주셨는데 거기 제철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네, 기후급식 이야기하면 이제 제철 식재료도 당연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학교에서는 제철 식재료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은. 네, 제가 거기 가서 제철 식재료에 대한 고민을 좀 새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네. 거기에 이제 2가지 종류의 시금치를 놓고 맛보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봤는데 뭐 2개 다 맛있는데 하나가 더 달고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2개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지금 나오는 시금치를 무친 게 맛이 좀 덜하고 봄에 나왔던 시금치를 얼려서 이제
공급하고 있다. 지금 네. 학교에 양이 많지 않아서 이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맛있다고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후급식 컨퍼런스에서 그러면 냉동 시금치를 좀 홍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냉동을 하려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투여가 또 되고 들어가고 탄소 에너지가 투여되는 발생하고. 것들은 기후급식이라고 얘기하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이제 그래서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설명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어차피 지금 나오는 시금치는 노지에서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그렇죠. 키우는. 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 텃밭도 지금 난리 다 났거든요. 다 녹아버리는데. 녹아가지고. 아. 그런데 이제 학교 급식은 뭐 녹아서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네, 네.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보를 해야 해야 되니까.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짓고 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해놓으면 더 더우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간다. 시원하게 냉방이 하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금치는 다 에너지가 투여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가 투여된다면 지금은 시금치철이 아니니 지금 시금치보다는 봄에 노지에서 난 시금치를 바로 얼리면 얼려서.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첫 번째 네. 그렇다면 어차피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쓰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아주 빠르게 네. 기후 위기 시대의 먹거리는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도 왠지 똑같이 에너지 들어가는 거면 키워서 방금 따서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 제철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 그때만의 그 날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 그래서 똑같은 시금치를 키워도 봄 시금치가 정말 맛있거든요. 맛있죠. 똑같은 땅에서 키워도 그게 아마 그 기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 채소의 영양소도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다르죠. 맛이 다르다 분명히. 근데 선생님이 보실 때 그 제철에 나온 시금치를 얼렸다가 지금 먹으니까 해동해서 네. 그 비슷한 맛이 나나요? 그게 이제 가공 기술인데요.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아하. 있고 어차피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받으려면 농사 짓는 기술뿐만 아니라 저장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기후에서는 어떤 것도 안 나와요. 그렇네요. 계속 이렇게 기후가 바뀐다면 네,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심해질 텐데. 저장 기술이 중요해질 거다. 네. 그러면 제철 식재료라는 건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생산 많이 채소의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때 원래 제철. 네, 원래 제철에 자연스럽게 많이, 많이 나올 때 어떻게 저장하느냐가 관건이고 많은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결국은 발효가 저장하려고 발효 나온 기술이 거니까. 발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발효는 뭐 기후 위기 시대의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냥 발효뿐만 아니라 그런 저장 기술 자체가 아마 기후 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의 먹거리와 관계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얘기네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3부에서 선택급식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밀라노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탈리아는 학교에서 채식급식을 원하는지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걸 학기 초에 미리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결석자나 배가 아픈 학생이 있는지 그러면은 간이 안 된 파스타를 따로 주고요. 이런 걸 확인해서 말하자면 선택급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게 거죠. 선택급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소세지 먹을래, 햄 먹을래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아니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먹거리 얘기하니까 밀라노님이 지금 아주 저희에게 유용한 정보를 계속 주시는데요. 제철 음식 과일 맛이 얼마나 좋고 저렴한데요. 이탈리아는 냉동 채소가 더 신선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군요. 네, 제철에 나온 걸 냉동해서 네, 네. 먹는다고요. 그렇군요. 밀라노님 계속 보내주세요. 괜찮아요. 지금 제가 너무 여러 번 쓰나요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에서 간장이 또 중요한 주제였다고요.
컨퍼런스에서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간장을 이슈로 여러 시민 단체들, 소비자 단체들이 지금 모여서 국회에서도 계속 토론회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 식품의약만전처에서 간장에 대한 그 식품 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용역 지금 들어가 있고 발표가 날 텐데 그거를 바꾸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현행 식품 공전상의 간장은 네. 그 전통 매주를 이용한 한식 간장, 그 다음에 이제 콩하고 밀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넣어가지고 제조한 양조 간장, 네. 이게 속성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단일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탈지대도를 염산으로 분해한 3분의 간장, 네. 그 다음에 효소분해 간장,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섞은 혼합장,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거를 그냥 한식 간장하고 양조 간장은 발효 간장으로, 네. 그 다음에 3분의 간장하고 3분의 간장 빼고 3분의 간장 들어가네요. 3분의 간장이랑 효소분의 간장을 소스류, 아미노산액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3분의 간장은 진짜 단백질에 염산을 넣어가지고 다시 산을 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보통 간장 그러면 간장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발효 음식이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몸에 전혀 좋다고 생각하는 발효 거. 과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간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3분의 간장은 발효 과정이 없다는 건가요? 없어요. 그냥 화학적인 아미노산에 과정만 염산을 있는 거예요. 넣어서 네네. 간장 맛을 내는 거에 불과하다. 네네. 발효된 게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그 3분의 간장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서 먹는 간장인가요? 거기 뒤에 써져 있어요. 3분의 간장은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안 씁니다. 네. 그리고 혼합 간장이라고, 대부분의 간장들은 다 혼합 간장 이렇게 3분의 써져 있는데 간장하고 진짜 간장을 네네. 섞은 거예요. 양조 간장을 섞은 건데 아주 하단에 보면 그 식품 유형에는 안 나와 있고요. 어딘가에 보면 구석에 그 3분의 비율이 들어 있어요. 혼합 비율이. 네. 그런데 가격이 싼 거일수록 3분의 간장 98%까지 제가 봤거든요. 오. 특히 업소용 이렇게 큰 통에 거, 나오는 거에 막 보면 저렴하다고 좋아서 사는 말통이라고 거. 하는데 나오는 것들은 98대 2, 양조 간장 2, 3분의 간장 98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혼합장은 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짠맛이지 장이 아니다. 발효 음식이 아니다. 그런 거죠. 2% 넣어놓고서는 그렇죠. 그것도 뭐 혼합 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3분의 간장은 간장이란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이참에 네. 이거를 되돌릴 게 아니고 좀 더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자. 이런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게 용역이 시작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연구 용역이 시작된 지는 네. 저희가 알게 된 게 한 2달 전밖에 안 됐어요. 아하. 그래서 시민들은 더더군다나 모르겠죠. 저희처럼 네. 음식 공부하는 사람들도 모르니 그래서 이걸 빨리 알려서 국민들이 다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절박함이 좀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게 제가 마트에서 파는 장 종류는 장이 아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발효 과정이 없다. 네네네. 이 뜻이었군요. 저는 네. 가면 다 발효한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발효 했는데 들어있죠. 근데 그러면 뭐 선생님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간장은 전통 매주로 만든 한식 그렇죠. 간장 거기는 제대로 만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들어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균이 있고 양조 간장은 단시간 내에 균은 적고. 단일균으로 하고 있고 단일균으로. 이게 이제 일본식 발효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발효는 했고 네. 그런데 이제 3분의 간장부터는 발효 과정이 아예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네, 여러분 사실 때 혼합 간장이어도 3분의가 몇 %인지 보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 너무 싼 간장을 사지 않는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겠네요. 네, 꼭 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이건. 네. 그리고 이번 기후 컨퍼런스 이제 다녀오셔서 또 오늘 저희한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간장 표기 요즘 음식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해야 될 간장 표기 우리 경기도 지역의 학교 급식 제철 식재료는 언제 나온 걸 제철 식재료라고 해야 되냐 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여기가 이제 그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가 같이 예. 주관을 한 거라서 예. 거기서 홍한나 사무처장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의 기후 출연진 분들 모이셔가지고. 네, 어디 가나 좀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네. 토론이. 그런 것들은 홍한나 처장님한테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소비자로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네. 그리고 급식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급식은 가장 좋은 먹거리 정책이거든요. 급식을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급식을 우리가 학교에 학령기가 없는 가정에서도 급식 정책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급식에서 친환경이 빠지면 나머지들도 다 후퇴할 가능성이 네. 높아진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급식은 단순히 그냥 먹거리, 이제 급식마저도 단순한 먹거리에서 기후를 거기에 담기 시작했다면 우리들의 밥상에도 기후가 담겨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이렇게 가속화되면 먹거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공부를 좀 서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미식 철학가 브리아 샤바랭이란 분은 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네네. 결국은 먹는 것이 이제 자기 가치관에 대한 또는 뭐 태도, 식습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말처럼 또 미국의 언론학자인 마이클 폴란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후 위기 시대 식사는 정치적인 행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식탁 안에서 나의 건강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음식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이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하고자 했던 사회운동은 결국 이런 거였고, 네. 그중에 이제 개인의 건강도 물론 있지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사가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먹거리를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지만 이 사회가 조금 더 기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 급식이다. 근데 급식이 한 사회 음식 문화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정치적이면서도 철학을 담고 있는 거죠. 모든 네. 것을 담은 정책인데, 그래도 저희는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급식과 상관없이 살림의 팁을 얻었습니다. 간장을 살 때는 혼합 간장일 때 3분의 간장인지 아닌지를 보자. 네. 제철 재료를 산다고 할 때 꼭 싱싱한 걸 사지 않아도 된다. 제철에 나온 걸 냉동한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네, 그거는 진짜 중요한 팁인데요.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